반갑습니다.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드리는 JH 보이스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여행에서 찾은 외식의 미래, 뭘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거나 하긴 싫어 입니다. 퇴사 준비생의 도쿄, 퇴사 준비생의 런던 등 베스트셀러를 연이어 선보였던 트래블 코드에서 식음료업을 중심으로 홍콩, 타이베이, 상하이, 런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6개 도시에서 발견한 생각의 틀을 깨는 매장 12곳을 소개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위한 책. 생각의 재료를 찾아내고 새로운 영감을 떠오르게 할 수 있는 책. 뭘 할지는 모르지만 아무거나 하긴 싫어.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은 미식의 도시답게 길거리 음식도 미쉐린 가이드에 소개됩니다. 미쉐린 가이드에서 길거리 음식에 별점을 매긴 것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홍콩에 대해서 미쉐린 스트리트 푸드 섹션을 추가한 것입니다. 길거리 음식은 빨리 만들어야 하고 협소한 매장에서 손님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야 하기에 정찬 요리만큼의 완성도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정찬 요리에서는 흉내내기 어려운 고요한 풍미와 개성이 있습니다. 미쉐린 스트리트 푸드 가이드에 소개된 20여 개의 음식점의 대부분은 오랜 세월 홍콩인과 동고동락한 로컬 음식을 주 메뉴로 합니다. 국수, 딤섬, 덮밥 등 식사류도 있지만 홍콩 로컬 간식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그와플, 두부 푸딩, 탕위안, 통수이, 두부피 수프 등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케이크, 쿠키 등 베이커리류가 주를 이루는 서양식 디저트와는 달리 홍콩식 디저트는 보통 찌고 끓이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이를테면 탕위안은 녹두, 흑임자 등으로 소를 채운 찹쌀 경단을 삶아 먹는 음식으로 밤에 간단히 먹기에 부담이 없고 속도 따뜻해져서 날씨가 쌀쌀해질 무렵 홍콩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야식입니다. 미쉐린 가이드에서 번외편을 낼 만큼 주목받는 홍콩식 주전부리의 가치를 홍콩의 셰프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홍콩의 로컬 간식을 만나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곳이 전통적인 맛을 새롭게 풀어낸 Eat Darling이십니다. 홍콩 간식에 대한 추억이 없다면 그저 맛있는 디저트로밖에 안 보이겠지만 홍콩인들이라면 아하 그거 하면서 무릎을 탁 칠 만한 메뉴들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인절미, 약과 떡볶이 같은 전통 로컬 간식을 색다르게 선보이는 셈인데 Eat Darling잇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맛을 어떻게 재해석했을까요? 먼저 Eat Darling잇의 시그니처 메뉴인 고구마 통수이를 맛보겠습니다. 통수이를 직역하면 달콤한 물인데 여러 가지 재료와 설탕을 넣고 푹 고아 만든 홍콩식 후식입니다. 고구마 통수이는 물, 고구마, 생강, 야채, 전분을 한데 넣고 끓이며 자색 고구마를 넣으면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통은 사발에 국이 담겨 나오지만 이 달링잇에서 고구마 통수이를 시키면 접시 위에 케이크가 올려져 나옵니다. 잘못 시켰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잘 보면 접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케이크를 고구마로 만들고 케이크 주변을 잘게 썬 고구마로 장식합니다. 그 위에 보라색 타로 아이스크림을 얹은 후 역시 보라색의 파우더를 뿌립니다. 원래 형태의 고구마 통수이는 소스로 별도 제공해 손님이 직접 접시 위에 부어 먹게 합니다. 짙은 보라색 소스가 접시에 퍼질 때 다들 한 번쯤 먹어봤을 통수에 대한 추억을 떠올립니다. 파파야 통수의 변신도 놀랍습니다. 본래 파파야 통수이는 젤라틴 같은 버섯인 스노우 펑커스를 파파야와 함께 졸여 만든 후식입니다. 그런데 이 달링잇에서 파파야 통수이를 주문하면 마스카포네 푸딩에 스노우 펑커스,
잘게 썬 파파야, 말린 파파야 칩을 곁들인 디저트가 나옵니다. 투명한 파파야 통수이 소스는 고구마 통수이처럼 별도로 제공됩니다. 마스카포네 푸딩이 기존 파파야 통수이의 하얗고 투명한 느낌을 잘 살립니다. 고급진 연한 파스텔톤 플레이트와 찰떡 궁합입니다. 라바 케이크는 어떻게 형태를 재해석했을까요? 라바 케이크는 퐁당 오 쇼콜라처럼 생겼는데 초콜릿 케이크를 가르면 월넛 스위트 스프가 용암처럼 흘러나옵니다. 용암을 뜻하는 라바를 이름에 넣은 이유입니다. 월넛 스위트 스프는 월넛과 쌀을 갈아 가당 연유와 우유를 넣고 뭉근하게 끓인 홍콩 간식입니다. 국물 같은 제형의 통수이와 달리 월넛 스위트 스프는 월넛이 점도를 만드는 성질이 있어 더 되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와 가장 잘 어울릴 법한 디저트인 초콜릿 케이크와 조합한 것입니다. 초콜릿 케이크의 단맛과 견과류 특유의 쌉싸름함이 균형을 이루어 맛도 의외로 잘 어울립니다. 이렇듯 이 달링 이세서는 아예 형태를 바꿔 홍콩의 전통 주전부리를 적극적으로 재해석합니다. 그저 다른 재료를 일부 더하고 빼거나 고급스럽고 모던하게 내놓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과감하게 변화를 시도합니다. 그렇다고 기존과의 연결고리를 모두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재료, 색상, 제형, 형태, 맛 등 기존 메뉴를 연상하게 하는 지점을 곳곳에 살려둡니다. 대신 모티브를 따오되 직접적이지 않고 은근하게 보여줍니다. 아이스크림을 시키려고 하니 이름부터 심상치 않습니다. 중국식 생강 식초 아이스크림, 스촨 후추 아이스크림. 보통 아이스크림에 쓰지 않을 법한 재료들이 버젓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무슨 괴식인가 싶지만 홍콩인들에게는 익숙한 조합입니다. 먼저 중국식 생강 식초 아이스크림에서 생강과 식초는 홍콩에서 산후조리할 때 먹는 껑초라는 국에 들어가는 재료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미역국과 비슷한데 생강과 식초 그리고 돼지 족발을 넣고 푹 고아 만듭니다. 광둥어로 껑초는 생강과 식초라는 뜻으로 두 재료를 위순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홍콩인들은 같은 음식을 떠올립니다. 우리가 산고를 겪어낸 어머니를 떠올리며 생일마다 미역국을 먹듯 홍콩 사람들도 생일마다 껑초를 먹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식 생강 식초 아이스크림에 돼지 껍데기 튀김이 토핑으로 함께 나오는 것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알던 그 껑초를 새로운 방식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스촨 후추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콩인들이 애정하는 향신료인 스촨 후추를 첨가한 매운맛 아이스크림입니다. 스촨 후추는 마라처럼 혀를 얼얼하게 만들고 향이 강합니다. 아이스크림에서도 그 존재감이 어디 가지 않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었음에도 입안이 후끈해지는 기이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설탕에 졸인 베이컨을 얹어 단맛, 짠맛, 매운맛을 한꺼번에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맛과 온도가 뒤섞이는 흔치 않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건 디저트에 흔히 쓰이지 않는 식재료를 썼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마다의 향수를 가지고 있는 로컬 음식의 식재료를 활용했습니다. 재해석할 디저트를 만든다고 해서 로컬 디저트 자체에만 매몰되지 않고 로컬 음식 전체로 확대해 디저트에 적용한 것입니다. 식사할 때 느끼던 맛을 디저트에서 맛보니 더욱 파격적이면서도 재기발랄합니다. 원래 홍콩의 전통 간식들은 플레이팅이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통수이는 사발 한가득 부어주면 그만이고 에그와플도 종이에 둘둘 말아주면 됩니다. 다른 간식들도 나무꼬치에 꽂거나 일회용 용기에 담아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름 소박한 멋이 있지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메뉴를 예전의 방식대로 담아내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법입니다. 홍콩식 디저트를 플레이팅 한다는 것만으로도 낯선 느낌을 줄 수 있지만 이 달링잇은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급으로 플레이팅에 힘을 줍니다. 재료 간 색감의 조화와 대비, 조형적인 아름다움까지 고려해 디저트가 아니라 하나의 요리를 맛본 느낌이 듭니다. 우선 식기가 한몫합니다. 이 달링잇은 러블라믹스의 제품을 공식적으로 씁니다. 러블라믹스는 Love of Ceramics의 준말로 전통 도자기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입니다. 차이나라고 영문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일반 명사로 도자기를 뜻할 정도로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은 전통적으로 도자기의 나라입니다. 러블라믹스는 도자기의 기능을 살리되 현대적인 디자인과 쓸모를 더해 도자기의 장르를 새롭게 개척했습니다. 이를테면 도자기로 만든 커피컵이 라떼 바리스타 챔피언십 대회의 공식 스폰서 컵으로 선정되고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러블라믹스는 전통을 재해석했다는 면에서 이 달링잇과 추구하는 방향이 맞거니와 다양한 형태와 색상이 있어 이 달링잇의 색감이 다채로운 디저트와 조합하기에 적합합니다. 이러한 러블라믹스 제품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달링잇의 로고를 새겨넣고 메뉴판 등에 아예 식기는 러블라믹스 제품입니다 라고 명시할 정도로 본격적인 컬래버레이션을 합니다. 러블라믹스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식기로도 전통의 재해석이라는 취지를 살리는 이 달링잇의 센스에 감탄할 만합니다. 이제 그럴듯하게 담아내는 일이 남았습니다. 이 달링잇은 홍콩식 전통 디저트에서는 찾기 어렵던 플레이트 위 여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의 위치도 가운데만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 치우치게 두는 등 음식의 형태에 어울리게 다양한 변주를 줍니다. 또한 음식의 장식적 요소를 항상 더합니다. 예를 들어 메뉴에 파파야를 썼으면 파파야 소스로 밑그림을 그리고 채를 썬 파파야와 말린 칩 등 서로 다른 식감을 혼합하며 노란색 파파야의 보색인 보라색 꽃송이를 더하는 식입니다. 때로는 식기에서 구역을 나눠서 아예 두 가지 음식이 나온 것처럼 연출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음식 자체뿐 아니라 음식을 둘러싼 요소까지 변화를 줘야 추억의 맛을 낯설게 소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험적이고 상상력 넘치는 메뉴에 미쉐린 스타 레스토랑급 플레이팅인데 이걸 평범한 공간에서 제공한다면 김 빠질 일입니다. 그래서 이 달링잇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컨셉으로 공간을 꾸몄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형식, 주제, 재료가 정형화되어 가던 모더니즘에 대한 반발로 시작된 예술 사조입니다. 무엇이든 예술이 될 수 있다는 포스트 모더니즘 덕에 획일화된 예술이 다양해졌습니다. 꿈 등 무의식에서의 초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인 이미지를 자유롭게 표현한 초현실주의, 소변기에 샘이라는 이름을 붙여 출품하는 등 캔버스와 물감으로만 이루어지던 회화, 돌과 나무로만 이루어지던 조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다다이즘, 캠벨스프 깡통, 마릴린 먼로처럼 친근한 대중문화를 예술 작품에 등장시킨 팝 아트 등 가지각색의 방향성으로 발전해 나간 것입니다. 이 달링잇이 초현실주의, 다다이즘, 팝 아트를 아우르는 포스트 모더니즘 공간에 접목했다는 것은 그 안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어색하지 않은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일단 매장 전체에 채도 높은 형광을 씁니다. 추파춥스 같이 통통 튀는 디저트를 연상케 함과 동시에 팝아트 같은 인상을 줍니다. 도넛, 젤로 등을 본뜬 의자나 마시멜로 같은 등받이는 귀여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 달링잇의 매장은 두 개 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냥 한 개 층으로 써도 무리 없을 층고이지만 주어진 공간 내에서 다양한 변주를 주기 위해 일부러 분리했습니다. 낮은 층은 입구, 주방, 계산대가 함께 있어 그래도 일반적인 편입니다. 반면 높은 층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대로 펼쳐집니다. 이 높은 층에 가기 위해서는 짧은 계단을 거쳐야 하는데 공간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우선 계단을 따라 6개의 시계가 있습니다. 보통은 여러 도시의 시간을 표시하고는 하는데 이 달링잇은 그린란드라는 나라, 페어뱅크스라는 지역, 우드 버펄로라는 국립공원, 커크 주펠이라는 산, 블래치포드 레이크 로치라는 산장, 아이스 호텔이라는 호텔 등 시간 표시 기준이 대중 없이 섞여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오로라가 나타나는 고위도 지역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계단을 따라 올라가는 동안 시공간이 6번 바뀌며 오로라를 보듯 보다 초현실적인 높은 층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높은 층에는 오목하거나 볼록하거나 구겨진 거울을 곳곳에 두어 매장 안의 모습을 왜곡하게 투영한다든지 형광의 반투명 아크릴판으로 낮은 층과 구분한다든지 천장에 은은하게 바닥의 모습을 반사한다든지 해서 일반적으로 보던 모습에서 살짝의 트위스트를 주었습니다. 초현실적인 일러스트도 곳곳에 있습니다. 벽에서 벽이 튀어나오는 듯한 일러스트라든지 블랙홀이 열리듯 행성들이 솟아오르는 일러스트 등 모두 상상 속의 풍경입니다. 로고 역시도 착시를 활용해 초현실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달링잇의 이를 따와 포크 모양으로 만든 로고는 잘 보면 성립하지 않는 입체입니다. 평면과 입체가 섞여 있어 메비우스의 띠처럼 무한히 반복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이 달링잇을 비현실적인 공간으로 만듭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오랫동안 확립된 규칙을 깨고 형태, 재료, 내용의 경계를 확장하고 한계를 없앴습니다. 이 달링잇도 홍콩 전통 디저트의 형태, 재료, 내용을 확장한다는 면에서는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에 자칫 겉돌 수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 인테리어가 이 달링잇에서는 잘 어우러집니다. 이 달링잇에서는 식사 메뉴도 판매합니다. 디저트만 먹기에는 아쉽거나 새로운 일색인 매장이 부담스러울 사람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식사만 주문할 수도 있고 에피타이저와 디저트를 포함한 코스 메뉴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식사 메뉴도 홍콩 로컬 향이 나는 메뉴입니다. 중국식 만두인 완탕을 말려 칩으로 곁들인 탕수육 나초, 홍콩인들이 즐겨 찾는 치킨 목 부위를 넣어 만든 덮밥 등이 있습니다. 디저트 메뉴로만 운영했으면 제한적이었을 수요를 늘리고 이 달링잇의 디저트를 접할 기회를 넓힌 것입니다. 추억의 맛을 낯설게 소환하기 위해서는 낯설지 않아야 할 부분을 남겨놔야 합니다. 식사 후 디저트라는 디저트의 본래 역할을 구현하는 것 외에 이 달링잇이 지키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비주얼은 마음껏 변형하되 원래의 맛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입니다. 비주얼이야 모티브만 따와도 자동으로 연상되지만 맛은 정확하게 구현해야 추억을 재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달링잇은 그 선을 철저히 지킵니다. 그래서인지 이 달링잇에는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옵니다. 어린 아이들이 함께하는 가족 단위 고객부터 젊은 커플들, 나이 지긋한 동창생 모임까지 한데 섞여 있습니다. 옛것을 가지고 새로움을 성공적으로 제안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 아닐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